이건 진짜 목숨을 거는 거 그 이상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네. 몇 명 정도 보냈어요, 북한에 계셔? 한 3만 명 중에서 4만 명이면 괜찮죠, 그죠? 이번 부업은 크리스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 저랑요? 네, 미국 바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미군과 관련된 부업이 그 짐작이 안 가요. 뭐가 있어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본업 이외에 부업과 부캐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북한 간부들이 다양한 부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BBC 북한 전문 기자 한상미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BBC 한국어 서비스의 한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북한 간부 출신 철은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철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에 첫 출연이십니다. 북한 이탈 주민 조영화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대한민국에 온 보이부 중위 출신 장교 조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같은 보이부니까 좀 국면이겠네요. 서로 아시겠네요. 아니, 보이부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아, 다 아니고. 네, 그렇죠. 북한에는 이제 보이부가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아, 사회에 하나 있고 그리고 군부에 하나 있는데 제가 있었던 거는 보이성이고요. 이제 조영환님께서 계셨던 거는 군부에 있는 보이사령부 산하의 어느 부대였을 겁니다. 아, 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군부 안에서 군대 내에서 하는 군인 대열보이. 저희 철은 씨가 하는 데는 그러니까 민간인들 관리를 하는 주민 대열보이. 그래서 두 개의 부를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보이사부를 하는데. 사회 신분으로 따지면 북한의 사회에서는 어느 게 위예요? 군이에요, 아니면 민간?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제 성군 정치를 할 때는 군이 우선이고. 라는 주장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가 보이성이죠. 국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까지. 그리고 군부대는 어쨌든 한 개 부대 아닙니까? 자존심. 어쨌거나 두 분 다 지금 한국에 와 계시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보이부 출신의 두 분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업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싶은데요. 뭐예요, 기자님? 네, 북한 간부들은 물론 주민들의 부업 1순위 단연 밀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 경제의 최악의 해였죠. 1990년대 중후반에 이 고난의 행군 이제 누구나 다 아시죠. 이때는 사실 살기 위해서 북한 주민은 물론 군, 간부들이 모두 밀수에 뛰어들었던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고난이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북중 지대가 심하지가 않았어요. 국경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배치를 받아서 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철조망도 없었고 또 사람들이 왕래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넘겨받고 하는 시기가 됐어요. 달라졌군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후 2006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유엔 제재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북한 간부들의 밀수 이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석탄이나 광물, 석유는 물론이고 희귀 금속, 또 군수 물자까지 이 여러 제재 품목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거에는 밀수가 어떤 개인의 범죄였다면 이 2006년 이후에는 이제 북한의 밀수가 북한 경제 시스템의 일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북한 외교관도 이 주업보다 부업, 그 밀수로 뛰어든 걸까요? 두 분 혹시 또 이렇게 밀수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북한 간부들은 본인이 직접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뒷배를 봐주면서 이게 커버를 서주면서 그 돈을 받아먹는 거지. 뒷배를. 그렇죠. 그 간부라는 직위를 가지고 자기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강원도 원산 항보이부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일본과 무역 거래가 상당히 이제 왕성화될 때예요. 그때는 일본에 갔다 오면 뭐 중고 자전거, 뭐 냉장고, 세탁기 겁나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거 가져오면 저희가 그걸 뭐 사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몰래 불법적으로 파는 거를 뒤에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판 그 퍼센트에서 뭐 냉장고 하나 하면 냉장고 하나 해가지고 뭐 한 번 나가면 한 300~400달러 정도 받는 걸로 그냥 퉁치는 거지 수수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아, 눈 감아주고 수수료 그렇죠. 받고. 예, 예. 그럼 초련 씨가 이 배가 들어오는 날에 부자가 됐겠네요. 그 배가 한 대체로 한 일주일 정도 그 상하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기분이 좋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내가 가장 잘 살았을 때가 언제냐 하니까 원산항 때가 제일 잘 살았더라고요. 어쨌든 해외로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짭짤하니까. 아하. 민간인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 또 국경 쪽에서는 좀 문제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국경을 지켜야 되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또 막고 내부에서는 또 밖으로 못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임무인데 저희는 이제 또 그때 당시 보면은 철원 씨처럼 뒷배를 봐주는 건 똑같아요. 밀수죠. 간단하게 밀수를 하면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장소에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하면 철원 씨라면 철원 씨 같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돈을 받게 해주고 대신에 저희는 그 철원 씨한테서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아. 뭐 1,000원을 받았으면 한 300원 저희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한국식으로만 뜯어낸다 해야 돼요. 아, 뜯어낸다. 그럼 죄송한데 좀 저렴한 호기심이지만 예. 요거 보통 얼마 받습니까? 저희 담배, 술 이런 건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로 받고요. 그 보통 이제 중고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밀수꾼들이 이제 한 5개, 6마대 들어오면 한 마대 위안화로 이제 그 한 300원, 400위안 이 정도. 그럼 달러, US 달러로 하면은 한 40불에서 50불 사이? 아마 그 정도 돼요. 괜찮은데요. 네. 보위부라고 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북한에서도 이른바 기득권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밀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보면 이른바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북한에 있을 때 월급이 어느 정도였어요? 상당히 많이 탔죠. 예. 월급이 2,750원이었으니까요. 아. 제가 있을 때 2,750원이면 한 개일 한 3알 정도 살 정도의 돈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담배 한 갑이 안 돼요. 진짜요? 와. 그렇게 월급을 그렇게 주다 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밀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북한에서 말하면 이제 통치를 할 수 있는 뭐 보위 기간이라든지 당 기간이라든지 이런 배급을 줍니다. 먹을 식량을. 우리의 월급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기관들의 본트를 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 얼마만큼 타서 주라라는 이런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권력 행사를 그냥 농촌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이만큼 식량을 받아가니까 내놔라 하고선 가져가는 겁니다. 아, 재량. 그래가지고 이제 보위원들이면 보위원들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지 국가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참 북한이 참 애매한 시스템인데 뭐 말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자체로 기관 기업소에서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기관 기업소들은 배급을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국경 같은 거는 이제 좀 약간 좀 민간하고 좀 달라서 그때 당시 제가 인간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중대장은 한 5,000원 정도를 받아요. 왜 5,000원 정도 갖고 유지가 되냐면요. 북한에서 우리 군인한테 나오는 쌀 한 킬로 가격이 45원이에요. 1킬로당 가격이. 그 월급에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5,000원 정도고 저도 이제 인간 처음 했을 때 3,800원에서 4,200원 사이를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내난수에 따라서 월급이 좀 올라가고 그러다 나니까 이제 국경에서 이제 그 받은 월급 갖고 살지는 못해요. 저희가 이제 인간에 살지 못하고 밀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돈을 좀 더 챙겨갖고 삽니다. 근데 솔직히 국경에서 이제 군인들이 주는 배급량은요, 일반 보병부들은 700g 하루 정량이. 근데 국경, 해안, 민경 이 연선 여기 38선 지연 연선은 800g입니다. 여기에 더 플러스 100g이 또 있어요. 군무용 간식 100g이 추가해서 저는 이제 900g을 받는데 장교는 여기에 추가로 해서 연선비를 받는데 연선비에 추가해서 그 1,000원을 더 받아서 저희가 이제 월급이 철원 씨랑보다도 좀 높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교. 국경이나 민경 같은 데는 이제 생명수당이라고 생명수당이 해가지고 붙어요. 조금 생명수당.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예. 근데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저보고 사회사람 하는데 국경경비대도 이제 보위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같은 보위부대예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달랐죠. 예전에는. 네. 팽팽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완전 군인, 다른 국가보위였는데 서로 이제 국가보위성 안에 들어오면서 저희도 이제 여기 그렇죠. 초록이 됐지, 저희하고 이제 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자존심 싸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 알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부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겠어요. 그렇죠. 왜 보위부 직원들조차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밀수 보조 역할을 할 때 벌이가 가장 컸던 밀수 물품은 뭐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씨.
이건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뭐 국경을 끼얹은 데서는 이제 밀수 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 쪽 지역에서는 밀수를 할 수가 없어요. 밀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해도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개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성. 개성에는 이제 골동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지역에서는 골동품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고등품. 골동품. 옛날 같은. 아. 그 침뽕 가지고 다니면서 막 쿡쿡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치, 그거 다 그치. 골동 캐는 사람들이거든요. 어. 예. 그 고난행군식에 하도 그 침뽕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단속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만큼 그래서 저희 많네요. 쪽 지역에서는 이제 골동품을 많이 한다. 개성이 원래 또 옛날에 수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초른 씨가 직접 독을 꾼이 된 거예요? 제가 솔직히 독을 꾼은 아니고요. 저도 역시 이제 커버를 서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군복 입고 가서 막 도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요. 예, 저희에게 특혜를 달라는 거죠. 이제 골동이 많이 나온다는 접근 지역들이 많잖아요. 다 오픈된 데는 아무 사람이나 가서 다 하는 데인데 그 북한은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어디 못 가려면 가죠. 통행증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 통행증 발급은 보위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갖고 오면 오케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는 권력으로 봐주고 이 사람은 실제 가서 몸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해갖고 오면 거기서 이제 퍼센티지를 나눠 가지는 거지. 제가 직접 가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자기 주어진 권력만 이용하는 것 뿐이고 그렇죠. 몸으로 하는 거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수술을 받는 건데 가전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은 어느 정도 나가겠다. 약간 그런 거 하다 나면은 처음에는 아야 몰라요. 아야 그냥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사기 그릇하고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계속 보잖아요. 아. 질감도 달라지고 턴 것도 달라지고 그림도 다르고 뭐 다릅니다. 본인 눈이 생기네요. 그렇죠. 뭐 그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똥개도 3년이면 울바자 논다고. 네. 그거 보면 좀 달라집니다. 아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가져온 물건들을 대충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이 밀수를 해야지 하는데 보면은 알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몇천 달러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한 5, 600달러 달라고 하는 거죠. 한 5, 6장 줘야지 뭐 하면은 주는데 이 사람들도 딱 보고 5, 6, 6장 줘도 미칠 것 같지 않다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깎아달라고 딜을 해요. 안 남으면 이거 안 네. 남아요. 아 이거 조금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저희도 장사를 합니다. 아, 인간적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무자비하지는 않습니다. 가격 협상이 그렇죠. 협상도 존재하거든요. 하죠. 왜냐면 이 사람 또 다음번에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골동품 중에서도 뭐가 인기 제일 많았어요? 제가 있었을 때 이제 청자기. 네, 청작. 고려 청자기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비싸죠. 네, 근데 그거를 청자기를 캐오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제는 없거든요. 없죠. 드물어. 이미 짝퉁만 다 가져와요. 그래 이미 다 짝퉁만 가져오는데 개성 지역에서 이제는 그 하도 고려 청자기 하다 보니까 짝퉁 만드는 개인들이 생겨나요. 청자 짝퉁이.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구원해가지고 막 틈에 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사갈 때 그 정품인 줄 알고 사가요. 네.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같이 철원 씨처럼 이렇게 막 개성에서 이제 물건이 와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수수료를 받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한테 옵니다. 이제 오면 이제 저희가 딱 보고 저희도 이제 이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중국 사람을 또 부릅니다. 이제 자 개성에서 누군가 왔는데 철원 씨가 보낸 고려 청자가 왔습니다. 네. 가격은 10,000불에서 20,000불입니다. 딱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줄 때는 5,000불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자고 그래요. 네. 진짜 생동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넘겨서 주는데 솔직히 좀 가품들이 많죠 이제. 많아요. 실제 그게 많아서 그 국경으로 넘깁니다 저희가 밀수에서. 밀수도 하고 가짜도 팔고, 팔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이제. 부업으로. 예, 부업으로 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북한에서 이 북한 청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른 국가 원수들한테 선물할 때 이 고려 청자를 주는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제로 2018년에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 대형 고려 청자를 선물한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베이징 전람관에 전시 중입니다. 또 같은 해에 있었던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김정은이 이 진달래꽃 상감청자 반상기를 선물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골동품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래가 제한되는 품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해외 방첩 요원들이 이 고려 청자, 조선 백자, 병풍, 또 족자와 같은 골동품들을 몰래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네, 상납금이나 뇌물로 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초련 씨 보는 눈 생겼으니까 저기 진품 명품 같은 거 나오셔도 괜찮겠어요. 저요?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금 어느 정도 저거지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죠. 오, 진짜요? 방송에서 아버지까지 팔아먹으려니까 좀 그렇긴 그런데 실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보이부에 계시면서 그런 거를 저희 아버지가 먼저 선배예요. 그런 거는. 밀수 선배. 먼저 이렇게 했거든요. 선배군요. 예, 해가지고 접시에 삿갓 쓰고 그 나무 이파리에 올라가가지고 낚시질 하면은 그게 이 접시가 얼마라는 거 가격까지 다 알아요. 어허. 이제는 그 가격까지 다 알고 그 그림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는 디테일하게 잘합니다. 아. 그리고 그 안에 한자로 뭐라고 써져 있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전문가로 공부까지 해가지고. 아, 그럼 그 감정가 맞추신 분들 그 석에 출연하셔도 되겠네요, 아버님. 그럴걸요 아마? 네, 정도로 그럴 돼야지, 수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직도 있는데 그 은 물줄이 예전에 이렇게 된 그 담배 피던 물줄이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거는 팔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내 보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가치 상승을 노리고 최대한 묵혀두려고. 그 제가 하시는 한국 올 때까지도 집에 있었어요. 오. 요즘 금값, 은값이 상당히 많이 많이 올랐는데. 올랐어요. 맞네.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와우. 함경북도에 계셨던 영화 씨는 벌이가 가장 컸던 밀수 물품 뭐였어요? 저희 때는 이제 가장 큰 돈이 되는 게 이제 은철 씨는 이제 골동품이 됐지만 저는 이제 마약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은 이제 그 북한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명목으로 한때 마약 유통책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엄연히 불법이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마약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그 제조한 마약이 솔직히 두 곳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평양 상원에서 나오는 제약공장하고 함흥 흥남에서 나오는 제약공장에서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그 공장들은 각각 마약 작업반이 따로 있어요. 생산원이 6명이면 거기 감시하는 사람이 12명이에요. 2대1로요. 2명당 하나씩 감시를 하는데 두 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마약을 이제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 생산한 마약을 이 사람들이 못 갖고 나와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개인이 머리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것을 누구한테 파는가 하면 외화벌이 기관들 이제같이 뭐 충성의 당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뭐 이렇게 외화벌이 하는 외국하고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또 해외에 갑니다. 근데 해외 마약을 또 못 갖고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오게 있어요?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밀수를 하고 다리를 놔주고 뒷배를 봐주는 거죠. 눈 감아주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때는 이제 마약이 기본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이제. 불법이 장사하면 돈이 되니까 그렇죠. 불법에 손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약까지 하는데 다리를 놔주고 보통 얼마 받아요? 보통 저희는 이제 그 마약을 이제 보면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큰 덩어리처럼 덩어리로 가는데 이제 한 덩어리가 이제 600g에서 800g 정도 나가요. 중국은 이제 근으로 계산하니까 이거를 이제 한 5건씩, 한 10건씩 이렇게 주는데 이게 엄청난 양이네요. 양이 많아요. 근데 엄청나네요. 중국이 왜 마약을 단속하냐면요. 아편 전쟁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약은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국 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러시아나 유럽 쪽으로 나가요. 아, 그래서 이게 가격이 보통 이제 한 덩어리가 이제 10,000불입니다. 이제 10,000불. 무슨 만불. 마약? 무슨 마약이에요? 그 마약이라는 게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필로폰. 필로폰이라는데 북한은 이걸 마약으로 잘 취급을 안 해요. 의학에서 쓰는 약인데 그렇죠. 정신 이게 각성제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그 숨이 넘어가는 사람 이렇게 막 쓰러졌을 때 이거를 강제로 투입을 해서 막 기관을 돌려서 살아놓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약으로 용도를 쓰는 건데 오히려. 솔직히 저런 거를 이제 넘겨주고 하면은 중국에서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기 막 사형도 하고 막 무기징역도 보내고 막 다 합니다. 사양까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그 또 단가가 비싼가 하면은 저희 목숨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걸리면 사형이니까. 이 사람이 저희한테 줬을 때도 목숨을 걸고 준 거고 우리도 이 사람한테 넘겨줄 때도 또 목숨을 걸고 주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비쌉니다, 솔직히. 네, 과거부터 북한 접경 지역, 특히 이 중국 동북 지역은 세계적인 마약 밀매 루트로 꼽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당국에서 굉장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약 유통 관계자를 적발하면 무기징역, 사형 등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삥두, 얼음, 아이스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1970년대부터 통치 자금을 또 마련하고 외화벌이를 위해서 북한이 이 국가 주도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외교관이나 군까지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실제로 노동당 39호실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해외로 마약을 이제 수출하는 거. 근데 이 북한산 마약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90% 이상, 최대로는 99%까지 이 고순도 필로폰을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고난 행군 이후에 이 국가 주도하던 게 민간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민간에서 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상적인 선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선물로 주고받아요? 마약이. 예, 저희들 때 생일 선물로 이제 예전에 이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악수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 아, 한 0.5g, 1g을 인사를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안 받을게요. 아니 안 받는 게 아니고 한번 이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딱 보면 손 탁탁 집어보면 아 이거 갖고 왔구나. 고마워. 안 줘.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을 두고 담배랑 들어가면 나중에 보자. 뭐 이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는 많이 지금 아, 북한에서 이 마약 관련자 처벌했다라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북한에서 하는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뭐 마약 관련해서 기사를 쓰거나 뉴스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고, 이제 통제기관, 법기관들에는 이제 교양 자료, 교육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이제 백공구도, 우리나라에 하도 백공구는 이제 불순 녹화물만 단속하는 줄 아는데, 백공구도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들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오는데,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신문을 통해서는 마약에 대한 건 일체 북한에서는 선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약을 좀 갖고 있다가 걸리거나 뭐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저희 말고도 국경위원회는 또 저희를 감시하는 대동강 조소라고 보위사령부 산하 비밀 초소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경에 못 나가지만 첩보를 입수하고 어느 장소에서 물건을 넘어간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도 단속을 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물건을 넘기는 도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이제 4명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지금 저희 뭐 겨울에만 밀수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하니까 여름에는 좀 물이 있어도 배를 띄워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나르는데 중간에서 지금 딱 걸리게 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하죠? 살아야 다음에 장사가 연결이 되니까 살아야죠. 도망쳐라. 그 물건 다 버리고 막 떠내려갔어요. 아, 우리 이제 버렸구나. 던져버렸어요? 혹시 걸릴까봐. 아니다가. 그러니까 버리고 저는 이제 대피를 했죠. 이제 도망치고 그렇게 적도 있고 또 보통 물량이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넘길 때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이 3kg에서 5kg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10kg 와. 물주가 좀 크게 좀 투자를 했어요. 우리한테 해서 주겠다 해라 해서 넘겼는데 이게 5kg하고 10kg가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5kg하고 두 번 꺾어서 넘어갔는데 이게 5kg 돈에서 그 7만 불인가 넘어왔는데 나머지 5kg 돈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충성에 당자금 올라갈 건데 네가 거기다 손 댔잖냐? 안 되면 야 그 돈 갖고 오라. 근데 저는 또 전화를 합니다. 중국의 상대방한테 안 되면 나 안 된다. 나 날라간다. 너네가 계속 연결을 하고 계속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돈이 와야 된다.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다음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한 달만 기다려달라. 한 달만 기다려달라 하는 게 그 6개월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게 갈 곳은 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탈북을 했습니다. 결심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탈북을 하게 됐어요. 2011년에. 목숨이 걸린 위험한 부업입니다. 하지만 북한 사회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밀수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돈을 벌어야 제가 이제 또 장교가 돼서 출세도 하고 또 장교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그 돈을 좀 줘야 되니까 또 입당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때 전역을 하면 또 장가도 가야 되고 진급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또 상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교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교가 돼서 또 그 부대에서 또 밀수를 해서 또 상납을 해야만이 제가 이제 또 그 자리에 유지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진급해서 더 좋은 자리에도 갈 수 있는. 돈 들어가는 데가 정말 많아요. 많아요, 진짜. 그나마 잘 산다는 북한 간부들도 이렇게 본업보다 돈 되는 부업에 더 열심인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꼭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더벌이라고 부르는 부업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의 가족 내의 주 소득원을 조사한 결과 약 70%가 비공식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고 답할 만큼 부업으로 번 소득으로 먹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의 찐 돈벌이인 부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건 장사입니다. 밀수, 음식 장사, 소매 장사도 있고요. 되거리 장사나 달리기 장사라고 부르는 유통업도 있습니다. 텃밭이나 堆기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소나 돼지, 닭과 같은 가축을 기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평범한 부업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부업도 인기라고 합니다. 바로 사금융 시장인데요. 북한 돈을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주는 환전상도 있고요. 개인 간 금전 거래를 통해 이자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서 쓰는 사적 고용도 늘어났는데요. 가사 도우미처럼 집에 데려다 놓고 돈을 주고 부리기도 합니다. 음식점, 상점, 농가, 광산, 공장 등 가리지 않고 일손 부족한 곳이면 어디든지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부동산 시장에도 부업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건설 동원에 나가기 싫어서 대신 나갈 사람을 고용해 보내기도 하고요. 집을 사고 팔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차라고 부르는 운수와 관련된 부업도 있는데요.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나 버스에 사람이나 물건을 태우고 돈을 받는 식입니다. 사교육 역시 돈 되는 부업인데요. 주로 교사나 대학생, 대학 교수처럼 학식이 높은 이들이 과외나 개인 교사를 하며 돈을 번다고 합니다. 영어, 컴퓨터, 수학 같은 교과목부터 미술, 음악, 체육 같은 예체능도 전부 사교육 대상이라고 합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북한 주민들의 부업. 다음에 새롭게 생길 부업은 어떤 일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두 분 혹시 이 밀수 품목 중에 좀 사람들이 좀 구해달라, 좀 특이한 그런 물품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중국에서 아무리 중국이 뭐 북한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이것까지 밀수 품목에 들어갈 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머리. 네. 거머리? 그 농촌에서 한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거머리 그 많이 나온 데다 발 잠그고 달라붙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저거 하는 건데 그래서 저게 왜 밀수품이 되지? 무슨 의약품으로 쓴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머리까지 저 밀수품에 들어가지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경 지역에서는 이제 개구리 기름. 개구리 기름? 네. 기름. 그 일명 이게 중국어로는 하마라 하더라고요. 하마유 하는데 하마? 개구리 기름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보긴 봤어요. 근데 개구리 딱 이렇게 보면 이 겨울철에 이게 양요구리 암코에 이게 노랗게 이게 기름이 있어요. 아하. 이게 저 군사적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식용유로도 많이 쓰고. 군사적 목적? 예. 분수물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총알이잖아요. 총알. 네. 그럼 총알을 해마다 찍어내요. 그 전쟁이 일어났나? 그럼 보관할 거잖아요. 아, 그럼 우리- 낡아요. 그 보관해야 되는데 이걸 왜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데 유지 보수에 필요한. 너무 건조하면 안 돼요, 그 총알이. 동물성 기름 예를 들어 거기서도 돼지 기름이나 소 이런 게 아니라 이같이 개기류, 하마유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이게 보존을 할게요. 개구리를 몇 마리를 잡아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리스를 이제 많이 넘겨줬고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그것도. 와, 전혀 몰랐네요. 북한 간부들의 기상천외한 부업 스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번 부업은 또 어떤 거예요? 이번 부업은 크리스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랑요. 뭐지? 짐작하는 거 있으세요? 저 노트브 좀 하는데 노트브인가요? 유튜버는 아니고요. 네, 바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아. 오, 네. 근데 그 미제승양이라고 그 싫어하는 그 미군과 관련된 부업이 짐작이 안 가요. 뭐가 있어요? 예전에 이 북한 주민분들이 6.25 전쟁으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이 유해를 발굴을 해서 향후에 미국과 북한이 관계가 좋아졌을 때 약간 보상을 기대하면서 숨겨놨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보상을 기다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문이라서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거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게 2002년도에서부터 이제 4년도까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뢰만 받고 이렇게 했던 일인데 2006년도에 미군의 군번줄. 그러니까 군번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유골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군번줄을 중국에 넘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넣어서 이제 주면 이제 군번줄 하나 10,000불, 뼈 한쪽하게 오면 뭐 얼마예요? 5,000불, 뭐 팔이 하나 오게 되면 뭐 50,000불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부위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미군 유골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국 쪽에, 이제 프로 쪽에. 아, 담당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가져와서 3일이면 답이 나와요. 이제 넘겨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있겠죠, 이제 예. 이게 북한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저희가 같이 다 마약 장사, 이제 같이 또 이제 골동품 장사, 사람 장사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골까지 갔구나. 이제 6월까지 간 거예요. 이걸까지. 그래서 거기 이제 머리뼈 얼마, 팔뼈 얼마, 그렇죠, 그렇죠. 발목뼈 얼마 이렇게 부위별로 가격이 다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각각이 충격적이네요. 저희 지역에는 이제 황해도 신천군이 있는데 그 황해도 신천군에서는 사실상 그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혹시나 거기서 한둘 뭐 죽은 미군이 있었겠죠. 그거 가지고 또 뭐 발굴을 한다고 하면서 군번줄을 찾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을 번다. 라고 하면서 그 유해 발굴 되게 많이 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군요. 미군 유해는 주로 어디서 찾아오는 거예요? 네, 미군위에는 주로 이제 그 함흥 쪽에 가면 장진해라는 데가 있어요. 함경남도에 장진군 부성군이 있는데 아. 미군들이 거기서 이제 그때 봉쇄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 아, 장진호 전투. 예, 특히 아마 참았겠죠. 아마 미국에도 아마 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 실화가 많이 예, 예. 전사자. 전사자가 많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고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북한이 제일 먼저 이제 대수출을 하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게 미군 유고를 가지고 먼저 이제 시작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먼저 정부가 먼저 시작을 하고 민간인들도 이제 그런 걸로 알아갖고 어떻게 해서나 그 군번줄에도 하나 찾고 철간모래도 하나 찾으면 철간모래도 하나 하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로 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북한 그렇지. 당국에서는 당국대로 아마 미군의 유해를 다 뭐- 체계별로 군번줄과 함께 유해를 딱 보관했을 보관하고 수도 있어요. 다. 예. 개인들이 그 정도로 소문났는데 북한도 당국에서 돈이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이제 신고를 하면 안전부나 보위부가 먼저 그걸 이제 회수를 하니까. 돈은 돈이고 6월 뭐 찾았으면 빨리 좀 좀 보내줘야죠. 보내줘야 되죠, 그죠?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럼요. 서로 보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월 찾아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는 있고 거. 북한 당국이 만약에 이 유고를 보관하고 있다면 돈보다는 아무래도 협상을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외교 카드로 쓰려는 거죠. 카드. 그렇죠. 네, 실제로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유해 수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양측 합의에 따라서 7월 27일 북한이 미군 유해가 든 55개의 상자를 미국으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네, 봐. 그 당시에 전달된 유해에서는 그 인식 표적 군번줄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35개는 장진호 전투 현장에서 수습이 된 거고 다른 20개는 평안북도 운산에 있는 전투 현장에서 수습이 된 유해라고 합니다. 이런 공식 유해 발굴 신청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사례도 있습니다. 그 2011년 5월에 영국이 요청을 해서 이 북한이 6.25 전쟁 당시에 사망한 영국군 비행사죠. 이 데스몬드 프레드릭 윌리엄 힌톤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서 영국 측에 송환을 했어요. 당시 북한 언론에도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평양 용성 구역에서 영국군 유해를 발견해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에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DNA 검사했더니 짐승의 뼈라고 나온 거예요. 오. 사람 뼈가 아니라 그거- 짐승의 그건 좀 뼈였다. 심각한데. 네. DNA 검사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영국군 비행사가 추락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가서 발굴을 했더니 이 뼈가 나왔다. 근데 유해 발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짐승의 뼈가 나오는 건 너무 흔하다. DNA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실수였다. 우리 보위부원 두 분이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국경지대는 위치 특성상 이 간부들이 부업할 만한 일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영화 씨, 이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간부들의 부업 또 딴 게 뭐 있어요? 저희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6.25 전쟁 때 넘어가신 분들, 뭐 형제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끔 두만강연선에서 한쪽에서 뭐 만남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초소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중국에 친척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국에 있는 친척을 보러 가게끔 좀 도와달라는 것도 있고요. 또 따로 가족을 보러 가겠다, 좀 넘겨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넘어간다는 건 탈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탈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넘어가겠다 할 때는 이제 한 사람당 이제 300위안에서 500위안 정도 그때 당시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받고 그 후에도 이제 2008년도 2012년 그때는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넘기는 것만 한 사람당 한 3,000원에서 5,000위안. 그때 당시 사람 몸값이 그렇게 비쌌었어요. 10배가 올랐네요. 10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저희 여기에 이제 수많은 탈북민들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38선원을 모읍니다. 그쪽. 다 이게 막혔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중국에서 오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철책이랑 이런 게 얼마 없었어요. 사람으로 이렇게 지키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넘어가야 될 때가 중국밖에 없어요. 아하. 그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철원 씨가 이제 항해대 가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이 왔었어요. 왔는데
또 동생분이나 자녀분이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천훈 씨 만나러.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천훈 씨가 중국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만나게 좀 해달라. 아, 보이부한테 직접 연락해서 네.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또 하는군요.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이제 사람을 시켜서 천훈 씨 가족한테 연락을 띄웁니다. 만나게 해주니까 수수료는 얼마다. 아, 이것도 부업이에요. 부업이죠, 이거다.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고 좋은 일도 되는 겸 좀 돈도 보고.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탈북을 그렇죠. 다리 놓는 거잖아요. 네, 탈북을 다리 놓는 게 최상위 이거는 부업인데 체제의 정면으로 대결하고 걸리면 이건 그냥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작살입니다. 초조금이고 아. 이건 진짜 목숨을 거는 거 그 이상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네. 몇 명 정도 보냈어요? 북한에 계신. 아. 야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 한 40명 정도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령보이, 제도보이, 인민보이는 절로 가라고면요. 아주 저는 돈보이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탈북 브로커 같은 역할은 절대 혼자 못할 것 같고 북한만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경경비대 시스템 자체가 이제 초소 생활을 합니다. 이제 국경을 지켜야 되니까 한 개 중대가 1.5km에서 2km라는 국경인선,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인선을 지키는데 이게 한 개 중대가 3개 소대인데 한 소대에 30명입니다. 30명이서 그러니까 총 중대가 100명이라는 인원이 2km라는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인들. 예, 지키고 있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 이제 보위 장교가 2명, 정치 장교가 2명, 중대장, 부중대장, 그다음에 소대장까지 해서 5명 해서 총 이제 거의 한 9명이 되는 장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다 정보원들이 다 있어요. 아. 한 개 소대에 우리는 이제 보위부는 이제 정보원이 3명씩, 3명에서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정치부는 3명에서 4명, 뭐 행정은 자기 대원들 다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들 탈북시킬 때랑 보면 이제 딱 저희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대장한테 임무를 줘서 자 몇 월 며칠 날 내가 순찰을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로 근무를 꾸려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요. 아, 그럼 그때 그 하는 동안 네. 3에서 40명이 탈북식이었는데 네.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여기 대한민국 왔으니까 어. 그중에 한 명이라도 만날 법한데 그러네. 만났어요? 오. 저는 이제 2011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이제 좀 오래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제 신분을 이제 확인해 줄 사람이 없고 또 현역에서 이렇게 장교로 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3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왔냐. 그것도 당신들은 수령부에서 우리 같이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제1선에 선 사람들인데 간첩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왔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밀수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보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람 2명을 데리고 와요. 이제 누구냐고 했더니 제가 이제 조사받을 때 보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탈북을 시키신 분. 데리고 왔어요. 2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뭐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은 원래 룰이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게 룰이에요. 밀수를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넘기면 사실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솔직히 불법을 한 사람은 얼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안 보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맞네. 오. 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동네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 그 초소 주변에 동네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 딸 아. 자녀분들. 맞네. 그 누구리 집 딸이네. 맞네. 너 그때 뭐 친척 만나러 간다더니 왜 여기 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저는 막 이산가족 상봉한 것 좀 반갑더라고. 조사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사받으면서. 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기록상에 나온 게 저희 한 40명 정도가 이거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영화 씨가 탈북시킨 사람만 40명이 된다고요? 네, 한 3만 명 중에서 40명이면 괜찮죠, 그죠? 이야. 너무 이쁘게 말해서 그런 거고 돈 받고 보냈겠죠. 그냥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세요. 그냥 보내준 건 아니고 이거 받고 보내줄 거 아니에요. 야, 돈 많이 벌었겠다. 저희는요, 솔직히요. 진실을 저리만 말하겠습니다. 오기 싫지만 예전에는 얼마 정도? 저는 넘어가는 것보다도요, 넘어가는 건 마음대로 넘어가 그래요. 안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돈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근데 갔다 오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요. 갔다가 올 때? 누가 와요? 그때 당시는요, 2000년도 이전에는 배고파서 막 넘어갔어요. 이 살만하니까? 중국에서 와서 내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아니면 동생이라도 있구나. 그래서 또 와요, 이제. 먹을 거 있나 없나 보러 넘겼다가 다시
그때는 배고파서 넘어갔는데 다시 올 때 잡는다는 거는 그 다시 올 때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동생한테 쌀이라도 한 배랑 주려고 하고 먹을 거라도 하나 주고 돈이라도 좀 주려고 올 때는 뭔가 몸에 차고 있어요. 있으니까. 있으니까. 나갈 데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우리는 가는 건 안 잡아요. 뭐 잡아봐야 별로 아, 없으니까. 그건 알고 좀 많이 좀 갖고 와. 그렇지, 갖고 온 것 그렇지. 중에 내가 뗄게. 떼게, 이렇게 합의해서. 합의 안 하고 빼앗는 거지 우리는. 한번 탈북했다가 다시 솔직하네. 북한 체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북한 당국에서 처벌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잡아서 여치 않는 이상,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눈 감아줄 테니까 대신에 뇌물 줘. 그렇지, 그렇지. 영화 씨가 엄청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면 걸리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각오하고 하셨겠죠. 그렇죠. 이제 네. 저희도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장교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한 돌도 채 안 지났는데 좀 저희한테는 좀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고 지금도 그걸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어떤 때는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헤어진 가족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친구가 이제 중국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2명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중국 가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교포 자네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서 이제 제일교포 가족으로 살다가 다 이제 떨어지고 뭐가 뭐 잘못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처참한 환경을 넘어가서 중국에 가서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친구인데 이게 기자회견을 해서 누구를 통해서 넘어왔다. 그럼 남은 이제 영아라는 보이지돈을 통해서 넘어왔다. 언급할 수도 예. 있어요. 그 훅간 실수로 얘기를 한 거지. 무산 어디를 해서 넘어왔다.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그날 밤에 가족 이제 바로 다 데려갔습니다. 이제. 북한 하면 검은차가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정신병 수의소에 들어갑니다. 요독에 들어갑니다. 이제. 어휴. 살아서 못 나오는데 그런 신뢰가 있어갖고 지금도 그 친구가 지금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픈 사람. 그렇죠. 그 구체적인 루트나 또 대상이 누구인지는 안 밝히는 게 사실은 룰이죠. 룰이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예전에는 영화 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 시도라도 했을 텐데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한 때부터 시작이죠. 이 북중 국경지대에 새로운 철조망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도합 1,400km 무려 철조망 장벽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 이후부터는 지뢰까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죠. AI하고 연동된 다수의 보안 카메라가 24시간 동안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중국 내 이 얼굴 인식 기능이 보편화됐잖아요. 네. 이게 기술의 발전이 탈북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조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북한을 빠져나와서 중국 내에서 이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장이 정말 많아졌군요. 또한 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흔히 중국 핸드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최신 전파 탐지 장비가 도입이 되면서 이걸 다 걸러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국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런 소문들도 들려왔고요. 이 중국 브로커와 결탁을 해서 중국 휴대폰 사용을 묵인했던 이 국경지대 이 보위 부원들도 이제는 적발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최근에 중국 국가안전부하고 북한의 이제 보위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이젠 브로커들 거의 연락 없을 거예요.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MOU 해가지고. 아예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탈북하기 더 어려워진 거예요? 탈북 비용 자체가 뭐 천문학적 숫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놓고 그 얘기해요. 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럼 뭐 돈을 달라는 거야, 뭐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탈북시킬 생각을 안 해요, 북한에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오시는 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그냥 오는 거지.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바다나 NLL이나 이제 저쪽으로 통해서 DMZ를 통해서 오지 없어요. 예외만 있고. 그렇죠. 맞아요. 여기 국경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저희 부대 같은 데도 이제 조명탄지례라고 이제 설치해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명탄지례를 다 해놨고 지금은 이제 그 탈북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뭐 중국에서 뭐 베트남을 데려가든 뭐 태국으로 가든 간에 오는 비용도 있고 뭐 함흥에서 국경까지 와서 이렇게 총 비용이 거의 한 1억이 들어요. 야, 예전에는 우리랑 올 때는 아마 한 뭐 500, 700, 뭐 600 뭐 이렇게도 했고 막 싸게 했단 말이에요.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1억이에요. 근데 그 1억도 성인 몸값이고
유아는 좀 다릅니다. 더 유아는 1억 3천에서 1억 5천이에요. 왜 더 비싸요? 왜냐하면 유아는 밀수랑 이렇게 사람을 넘어가는 다 밤에 이루어지는데 유아도 이 소리를 많이 쳐요. 무서워. 또 어린 위험 요소가 사람, 더 예, 많아서. 또좀 물어보면 다 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약 먹여서 옛날에는 넘겨오고 했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사실상 뭐 저렇게 뭐 사람 넘겨주고 무슨 일을 하는 보이원들도 사실상 무슨 이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않아요. 그렇죠. 뭐 본인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원을 감시하는 또 보이부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 보이부 저희가 있었던 것 같은 이제 대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열처, 대열과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보이원이 보이원을 감시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보이원도 보이원이라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은 뭐 군복을 벗기던가 뭐 정치적으로 엮여 있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든지 그치. 뭐 처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늘은 북한 간부들의 이중 생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부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색적이고 재밌는 일도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위험을 감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 북한의 모습에서 돈이 가장 우선시되는 요즘 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